이거를 팩트 체크한다고? 네. 안 돼! 이거 아이들 보여주지 마세요, 이 영상. 이거 19금 걸고 가야 돼. 안녕하세요. 상정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촬영하러 오는데 너무 더워. 샌들 신었는데 발가락이 따갑더라고. 그러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지난 7월이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뜨거웠던 7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이 덥다 보니까 많이 찾는 간식 있죠. 아이스크림. 네. 그 뭐 쉐이크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스크림 우리가 하나 먹으면 꼭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또 이제 저희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찬 음식 먹으면 설사한다, 배 아파.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진짜일까? 이거를 팩트 체크한다고? 네. 안 돼! 아이스크림에 대한 팩트체크. 이거 아이들 보여주지 마세요, 이 영상. 이거 부모님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잠깐 19금 걸고 가야 돼. 아이스크림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거. 음. 진짜 찬 음식이 배를 아프게 하는 범인이냐? 궁금하실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음. 찬 음식이 과연 정말 배를 아프게 하느냐, 설사를 하게 하느냐? 설사하게 하느냐,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음. 설사라고 하면 장이 막 빨리 움직여서 변이 샤라락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장이 잘 빨리 움직이는 거랑 장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랑 그 두 개 중에 굳이 고르자면 어떤 게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뭔가 장이 잘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치. 당연히 장이 잘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찬 음식이에요? 따뜻한 음식이에요? 따뜻한 음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장이 더 활발히 잘 움직여요. 근데 찬 음식을 먹으면 장 움직임이 둔해지는데 오히려 설사라는 거야. 이 앞뒤가 안 맞아요. 단순히 온도가 장의 운동을 둔화시켜서 설사를 일으킨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제 위, 소장, 대장 중에 변의 수분량을 결정하는 단계는 대장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대장에 갈 때까지 차갑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급하게 먹을 때 여기 우리 식도 가끔 느껴질 때 있잖아, 차갑게. 그러고 나서 위장에서 대부분 다 데워지지 않을까. 이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찬 음식이 설사를 일으키는 범인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찬 음식이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위장관에서 온도를 이제 감지해가지고 운동을 조절하는 게 있는데 가끔 이게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민대장증후군. 이게 옛날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불렀던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별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찬 음식 먹으면 그것 때문에 장 운동이 잘못돼 꼬여가지고 설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찬 음식에 특별히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단순히 차가운 음식은 그렇게 큰 원인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아. 마신다고 막 무조건 설사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저희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있는데 이만큼 먹는 게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뭐 막국수, 냉면, 육수 막 이만 한 사발이 살얼음 동동 띄어서 먹는데 그거 먹는다고 무조건 배 아픈 건 아니란 말이죠. 그치. 그럴 거면 냉면집 앞에서 설사약을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음식이 단순히 차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는 가끔 보면 그날 당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날쯤? 이게 시간 텀도 좀 있고 팩트는 팩트예요. 그래서 음식의 온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더 주요한 원인들이 있겠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큰 주범은 당분이에요. 너무 달아요. 음식이 찰수록 단맛이 좀 덜 느껴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차가울 때 꽝꽝 얼었을 때 먹으면 그냥 달콤한데 이 정도 하다가 실온에 놔두다가 녹으면 엄청 달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스크림 만들 때 설탕을 조금 덜 넣으면은 맛이 없어. 밍밍해. 그만큼 이 아이스크림에 당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고 이 과도한 당분이 설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삼투성 설사라고 해요. 농도가 진한 거하고 농도가 옅은 게 있으면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쫙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설탕이 높은 음식이 지나갈 때 그 장 안쪽으로 우리 몸에 있던 물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똥 안에 물 함량이 높아지니까 그게 물변이 되고 설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을 소화할 때 소화 효소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1차적으로 분해하는 아밀라제. 그쵸. 그게 당분을 좀 분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효소들이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잘 분해해서 잘 흡수하면 또 괜찮은데 온도가 떨어지면 효소들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활성도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찬 음식을 먹으면 효소의 활성도도 좀 떨어져서 이게 소화가 좀 덜 되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삼투성 설사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변비약의 원리예요. 맞아. 그럼 결국에는 너무 단 음식을 계속 먹는 건 변비약을 계속 먹는 거랑 똑같은 거네. 맞아요.
그래서 이 변비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삼투성 설사 때문에 요즘 나오는 얘기가, 내가 제로 슈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로 슈가 때문에 들어가는 그 대체 감미료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혈당을 안 올린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당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삼투성 설사를 더 유발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분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원인이 유당불내증이에요. 유당이라는 게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에요. 이것도 결국 당인데,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라는 당을 우리 몸에서는 그걸 분해해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아시아 사람들에게서는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모자라요. 이 유당이 소화 안 되고 계속 변에 남아 있으니까 삼투성 설사를 또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에 우유가 많아요. 이거를 먹으면 그 유당을 당연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우유를 먹고 괜찮았던 사람들은 이 유당불내증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평상시에도 우유 먹고 좀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불편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당연히 배가 또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당불내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다고 하니까 잠깐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의 장 안쪽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파이프처럼 생겼잖아요, 장이. 그 안쪽을 확대해보면 매끈한 게 아니라 융털이라는 미세한 게 털들이 엄청 많아요. 카페트처럼. 근데 그 융털을 또 확대를 해보면 그 안에 혈관도 지나가고 림프도 지나가고 그 겉에 상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상피세포 겉에 브러쉬 보더라고 해가지고 브러쉬처럼 털들이 막 오돌도돌 나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우리 곱창 종류 중에 양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검은 거. 그거 거칠거칠하고 약간 맞아요. 카페트 같은 거. 그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게 더 작게, 더 촘촘하게 있는 건데 장 융털의 가장 겉에 있는 이 상피세포에 이 유당을 분해하는 유당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유당 분해 효소가 장 내부에 유당이 지나가면 이게 딱 만나서 분해해가지고 바로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유당 분해 효소가 하필 이게 태어나자마자는 충분히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 백인들은 이게 덜 줄어든대요. 백인이 아닌 인종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뼈 튼튼해지시라고 우유 드시라고 하면 싫어, 배 아파. 그렇죠. 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게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많이 보인대요. 이게 프로틴 타먹는 거. 그쵸. 우리가 이제 단백질 파우더 만들 때 우유로 많이 만드니까. 네. 그래서 이 우유가 아닌 걸로 만든 단백질을 드시는 게 그런 분들은 조금 속이 편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애기들이 장염 앓고 나면은 그 분유 먹을 때 설사 막 하거든요. 처음에는 장염 때문에 설사하다가 나중에는 유당불내증이 와요. 일시적으로. 장염이 걸리면 장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니까 거기 들어있는 효소가 모자라게 되면서 일시적인 유당불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들 장염 끝나고 설사 지속되면은 설사 분유 먹이는 게 이 유당이 안 들어있는 거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당불내증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유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먹었을 때 그런 분들은 배가 아프고 설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냉동실이 차갑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세균이 자라기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북극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숨어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창 얘기가 나왔었던 게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 보관하시는 분들 그 안에 식중독균이 자랄 수 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니면은 위생이 좀 안 좋은 휴양지 나라 이런데 슈퍼 가면은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아이스크림 팔 때가 있어요. 맞아. 그리고 포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통에다가 퍼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더 위험할 수 있죠.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안에 식중독균이 자라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쫙 번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표시가 이제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조일은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섭취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조 기간 1년 이내에 아이스크림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모양이 한번 뭔가 이게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성에가 껴있는 경우도 이런 경우는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더더욱 세균 번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냉동식품도 다 조심해야 되는 게 외국에서는 막 냉동 피자 먹고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냉동식품도 식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식중독 때문에 설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당분이나 유당불내증 때문에 설사하는 것과 다르게 설사를 계속하겠죠. 그거는 식중독이니까. 네. 뭐 식중독이야 흔치는 않을 거고 대부분은 과도한 당분이나 유당불내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이스크림 많이 안 먹는 게 좋죠. 맞아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고 만약에 먹이고 싶으시면 집에서 만든 거
당분 적게는 좋은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여름에 제일 중요한 수분 섭취잖아요. 맞아요. 더위를 식혀주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우리 네. 열사병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사병, 열사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여름 매우 덥고 앞으로도 좀 더 더워질 거라고 하지만 여름철 더위 건강하게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